퇴직 후 3개월 정도는 흔히 퇴직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년까지 일하신 분들은 이제 좀 쉬자 라는 마음으로 홀가분함을 느끼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 후 예상과 다른 현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겪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겪으면 이 힘든 시간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다 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 첫 번째, 조기 퇴직입니다. 일찍 퇴직하면 가진 자산으로만 더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하므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대 질병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예상했던 재정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급격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퇴 창업의 실패.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 후 창업을 선택하지만 준비 없이 창업하면 노후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아이디어 기반 창업보다는 자본 투입형 창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 실패 시 타격이 큽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가정불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 리스크입니다. 독립하지 않는 자녀나 여전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재정 부담이 지속됩니다. 자녀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경우 본인의 노후 생활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사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 후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를 노린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50대에는 따놓으면 좋을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증.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 분야의 인력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이동이 필요한 일이 많아요. 노인이나 장애인을 직접 모시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요즘 대부분의 복지 업무가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서 작성이나 행정 업무도 많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해요. 체력도 중요하다. 돌봄과 상담 업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준비하신다면 사회복지사는 50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전기기능사 그리고 전기기사 자격증입니다. 기술직은 한 번 배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죠. 그 중에서도 전기 분야는 특히 필요한 곳이 많고 급여도 괜찮은 편이에요. 전기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및 건물 관리직 시설관리, 전기 공사 현장, 공장 및 산업시설 유지보수팀. 전기 자격증은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순서로 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전기기능사,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전기기사, 기능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실무 경험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전기기술직의 장점은 급여가 안정적이고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체력을 많이 쓰는 전기공사보다는 시설 관리 쪽이 50대 이후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체력 부담이 덜하면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소방설비 기사 안정적인 공무원 수준의 직업입니다. 소방 관련 자격증도 퇴직 후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에요. 소방설비 기사는 건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설비 기사를 따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및 빌딩 소방 안전관리직, 공장 및 대형 상업시설 소방 담당자,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소방설비 기사의 장점은 정년이 길다. 60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월급이 안정적이다. 정부 규제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직업도 체력을 어느 정도 요구합니다. 건물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중요해요. 네 번째, 지게차 굴착기 자격증입니다. 지게차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관련 자격증도 퇴직 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자격증을 딴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게차 굴착기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류센터 및 창고 관리직, 건설 현장 굴착기 기사, 공장 내 물류 작업. 주의할 점으로는 초보자는 경력 쌓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와요. 사고 위험이 있어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급여가 낮을 수 있지만 경험을 쌓으면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다섯 번째, 주택관리사 자격증입니다. 건물관리 전문가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나 상가, 빌딩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주택관리사를 따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오피스 빌딩 및 상가 관리직. 주택관리사의 장점은 정년이 길다. 60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어 체력 부담이 적다.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올라간다. 하지만 이 자격증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소방 관련 자격증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자.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냥 쉬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퇴직 후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무료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이전에 따두면 좋은 자격증 정리. 첫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증.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두 번째, 전기기능사 그리고 전기기사 자격증. 기술직은 평생 직업입니다. 세 번째,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공무원급 안정성. 네 번째, 지게차 굴착기 자격증. 경험 쌓으면 고소득 가능. 다섯 번째, 주택관리사 자격증. 아파트 및 빌딩 관리 전문가. 하지만 자격증을 따는 것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직이나 특정 직종은 관련 경험이 없으면 처음부터 저임금으로 시작해야 하고 경력을 쌓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관리사의 경우 최근에는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 현재 시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관련 포털 사이트에서 구인 공고를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양보호사, 전기 관련 직종, 직업 상담사 같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기 관련 자격증이라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요구하는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수준의 자격증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 준비, 재직 중에 해야 한다. 퇴직이 예상된다면 최소 2에서 3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미루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고 재취업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급여를 받으며 준비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단계가 되어버려 마음도 쫓기고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주거복지사, 생활복지사 같은 직업의 현실. 영상에서 주거복지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구인 공고는 거의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거복지 업무는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고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론 자격증 유망하지만 취업과는 별개입니다. 드론 관련 자격증은 유망한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취업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드론 방제, 방역, 촬영 등 관련 일자리는 극소수이며 이미 진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신규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에서 교육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자격증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자격증이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성이 낮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 이꼬르 남들도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 결국 시장에서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취득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일수록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어떤 자격증은 수학적 논리, 손을 직접 움직여 작업하는 능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분야라면 억지로 따라갈 수는 있어도 만족도와 지속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죠. 미리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실제 구인 공고를 찾아보고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나이와 시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60세에 취득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주택관리사로 취업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50대 정도에는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둬야 60대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가치는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가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구인 공고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장년층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취업인데 취업 기회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40에서 60대 대상 일자리의 변화입니다. 기존처럼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방식의 직무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 일자리는 현장에서 몸을 직접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장과 타협하지 않으면 장기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퇴직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 실직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은 아무 일자리라도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경험이 없거나 나이가 많다면 선호하는 직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후발주자인 중장년층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격증과 취업은 별개,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입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은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티켓일 뿐 실제로 취업하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중장년층이 인터넷만 뒤져서 취업하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음. 좋은 일자리는 보통 공개 구인 공고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령 제한을 공고에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온라인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 교육, 상담, 네트워크 활용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결국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자신의 연령대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구직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지원 기관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구직을 할 때 인터넷에 구인 공고만 보고 지원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나이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40에서 50대 지원자가 20대만 뽑는 공고에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공고만 보고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잘 갖춰진 취업 지원 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장년 네일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시니어 클럽, 노인 취업 지원 센터. 이런 기관들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혼자서 막연히 구직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중장년층 퇴직자들의 가장 큰 문제, 적절한 대안이 부족함.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사무직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적절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직의 경우 숙련도가 중요한 직무라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무직의 경우 기존 경험을 살릴 만한 직무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퇴직 전 직장에서만 사용하던 특정 프로그램이나 업무 방식이 외부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재직 중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면 결국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미리 준비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가장 큰 불만, 퇴직 후 주어지는 기회가 단순한 현장직뿐이다. 많은 중장년층 퇴직자들이 퇴직 후 고급 인력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저임금 현장직 일자리 위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업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합니다. 퇴직 후 갑자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인적 네트워크 재구축. 퇴직 전에 네트워크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자존심 문제로 더욱 연락하기 어려워집니다. 네트워크가 없다면 퇴직 후 어디서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퇴직 전에 미리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인맥을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 이전 직장 동료, 이미 퇴직한 선배 등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 겹치지 않는 정보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취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 전에 최소 20명 정도의 인맥과 다시 연락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력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구인 공고를 분석하는 것. 퇴직 후 다시 구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력서 작성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만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력서 작성 팁을 드리자면요. 무작정 이력서를 작성하지 말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구인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고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나의 이력을 정리하세요. 과거 경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고 준비한 부분도 함께 어필해야 합니다. 구인 공고에 맞춰 이력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 대기업 출신이라고 회사 이름만 강조하는 이력서. 지금은 어떤 회사를 다녔느냐보다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직무 역량이지 브랜드 네임이 아닙니다. 즉, 내 경험이 해당 포지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은 구직 활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지원 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인적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고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사무직 경험자를 위한 일자리는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무작정 쓰지 말고 지원하려는 공고를 분석한 후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퇴직하면 낮은 임금의 현장직 일자리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삶의 중심을 나에게 맞춰야 한다. 퇴직 후에도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가능. 퇴직 후에는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기본 300만 원 추가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되므로 꼭 활용해 보는 것이 좋아요.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더 나은 노후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